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가 비트 타라 했제, 내가 오른다고 했제, 달달하네 라고 한번 방송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비트코인 하락장에 방송을 복귀해가지고, 그죠?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그죠? 제가 한 번도 이런 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뭐 아직 비트가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 80개, 거의 90개 가까운 동영상 올리면서 저의 시간과 노력을 갈아 넣었지만, 뭐, 제가 그렇다고, 전 유튜브 광고 수익 뭐 창출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냥 한번 해제 시리즈로 한번 방송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제가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자산군은 호재와 악재를 동시에 빨아다니는 그런 블랙홀과 같은 미친 자산이다 라고 제가 방송을 했었습니다. 자, 악재까지 빨아당긴다고 해제. 자, 오늘은 해제 시리즈로 복습하는 겁니다. 복습. 자, 도이체방크 부도 위험. 주가가 이렇게 내리꽂았죠. 불안불안합니다, 지금. 자, 과거에 어땠습니까? 비트코인이 은행들이 휘청휘청하고 경제위기가 아니라 금융위기로 비롯되는 엄청난 공포감에 비트코인이 계속 조금씩 요즘 상승을 하고 있죠. 자, 역시나 은행 파산. 은행에는 그러면은 정말 내 돈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을까라는 일반 대중들, 그리고 투자자들의 의심이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뱅킹 시스템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자, BNB 파리바 가상자산 수탁 사업 진입. 프랑스 최대 은행 그룹 BNP 파리바 은행, 자, 수탁 사업에 진출했었고, 밑에 보시면은 다른 은행들도 그죠? 수탁 사업에 진출을 했었습니다. 자, 서클의 CEO 파리의 유럽 본사 설립 예정이다. 왜 그럴까요? 뭔가 새로운 뱅킹 시스템, 그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언뱅크드인 인구들과 개발도상국이나 굉장히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그런 가난한 나라에, 그죠? 돈을 빨아당기기 위해서는 이런 사전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인도 연내 암호화폐 사용자가, 와, 이게 몇 명입니까? 1억 명, 1.5억 명으로 증가가 예상이 된다. 이는 미국보다 5배 많은 수치다. 와, 2027년이 되면 인도에서 암호화폐 사용하거나 보유하는 사람이 거의 2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죠. 자, 메타마스크 같은 취지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취지. 은행이 불안하기 때문에 새로운 뱅킹 시스템이 나와야 되고, 그런 뱅킹 시스템에 비트나 이더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메타마스크 나이지리아 사용자 대상 암호화폐 직접 구매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자, 메타마스크가 나이지리아 웹3 결제 업체 문페이와 파트너십을 확대하면서 메타마스크를 통해 암호화폐를 구매하거나 현지 은행으로의 자산 출금이 가능해졌다라고 합니다. 자, 가장 오래된 미국 은행 BNY 멜론, 작년 말에 나왔던 뉴스죠. 2022년 10월에 나왔던 뉴스인데, BNY 멜론이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오래된 미국의 은행이 왜 이런 일들을 할까? 보시죠. 제도권 펀드 매니저들에게 제공되던 주식, 채권, 원자재, 선물 등의 기존 자산에, 보세요, 가상자산을 추가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자, 전통 금융시장, 전통 금융상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BNY 멜론은 취급 가상자산은,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다라고 합니다. 은행권, 디지털 자산 수탁 사업, 보관하고 뭐 이런 걸 시작으로 이제 사업을 조금씩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게 경쟁이 치열하게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대구은행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업체 인피니블록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했고 지분을 14.9%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15% 이상 초과를 못하도록 은행법으로 규제가 돼 있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돈을 만지고 돈을 굴리는 이 세상에 돈과 금융에 있어서 가장 똑똑한 엘리트 그룹들이 이런 데에 왜 자꾸 투자를 할까요? 대구은행뿐만 아니죠. 국민은행은 여러분도 많이 아시다시피 코다를 설립했고, 신한은행 역시 K닥에 5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자, 우리은행은 디커스터디를 설립을 했고요. 하나은행도 CBDC 시범 시스템 구축을 나섰고, 농협은행도 마찬가지로 카르도에 지분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은행들의 움직임 왜 그럴까요? 자기들도 불안한 걸 알거든요. 그죠? 다른 은행들이 휘청휘청 할 때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하나의 사업만으로는 위태롭다 이겁니다. 그리고 은행 자체가 우리들의 돈을 100%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도 뭔가 새로운 시장에 그죠? 분산 투자, 자산 배분을 해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독일에는 40개 곳 이상의 독일 은행들이 그죠? 이 독일의 금융감독청에다가 이거를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죠. 근데 문제는 독일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탈리아, 싱가포르, 스위스, 네덜란드 역시 대형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진출을 선언했고, 아까 미국은 비엔나의 멜론뿐만 아니고 다양한 은행들이 이런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허용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사업에 진출하고 있죠. 자, 다음입니다. 해제 시리즈 복습. 글로벌 엘리트와 같이 간다고 해제? 자, 미국의 하원 의원. 암호화폐 규제는 의회와 규제기관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의 하원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 위원장 프렌치 힐이 의회는 암호화폐 규제를 위해 함께 행동을 해야 하고 입법이 먼저 추구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꾸준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힘을 합쳐야 돼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분들을 절대로 비난해서도 안 되고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거의 뭐 행동 대장이에요. 그죠? 하지만 그분들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비트코인만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겠다. 어렵습니다. 뭐 글로벌 이런 그죠 금융 엘리트나 정치 엘리트나 글로벌 금융 기업이나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다 같이 가는 게임입니다. 자, 미국의 텍사스주 비트코인 권리 최대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공화당 여기는 하원 의원이 이런 법안을 추진 중인데요. 비트코인을 보유한 개인은 소유물의 안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엘리트들이 힘을 합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소니가 또 나섭니다. 제가 그때 MS에 관해서 굉장히 제가 목청껏 외쳤죠. MS라는 기업을 모르고는 세상의 경제가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 MS가 게임 시장을 진출했고, 그죠? 알게 모르게 가상자산, 크립토와 연계된 사업을 하는데 소니 역시 마찬가지죠. 돈이 이렇게 창출되는 시장을 이런 기업들이 놓칠 수가 없습니다. 놓치면 안 되죠. 자, 보세요. 소니에서 게임과 콘솔 게임 간에 말입니다. NFT 전송을 하는 특허를 출연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문장이 있어요. 보세요. 해당 특허는 서로 다른 게임 간뿐만 아니라 VR 헤드셋, 태블릿, 스마트폰, 컴퓨터 등 하드웨어와 자산 상호 운영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라고 합니다. 자산 상호 운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크립토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읽으면 굉장히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바로 상호 운영성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용자는 게임을 해가지고 NFT로 어떤 아이템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템들을 자유롭게 양도하고 판매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의 자산이에요. 나의 자산. 그죠? 그거를 이런 기업들이 이용을 해먹는다 이 말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 CCP 게임즈 4천만 달러 투자 유치를 했다. 자, 미국의 CFTC 위원, CFTC와 SEC 간에 암호화폐 규제안 마련을 위해 협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의회의 어떤 강제적인 명령,
그런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 CFTC의 위원 서머 머싱어라는 분이 자, CFTC와 SEC가 암호화폐 규제안을 함께 만들려면 이를 강제하는 의회의 입법 명령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 엘리트의 도움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자, 미국의 국세청 NFT 세금 징수를 고려한다. 이런 기사가 뜨면 굉장히 좋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금을 낸다라는 말은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자, 보시면은 미디어는 세금 징수 시행 여부가 자, 제가 별표 쳐놨죠. 퇴직연금 투자 옵션. 어떤 기업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 피델리티가 떠오르시죠. 그런 피델리티와 같은 퇴직연금 투자 옵션에 암호화폐를 추가하는 것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설명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어떤 크립토가 우리들의 어떤 전통 금융뿐만 아니고 퇴직연금과도 연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트위터 창업자가 이끄는 노스트라. 자, 요거 굉장히 요즘에 뜨고 있는데 그죠? 뒤에서 제가 또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자,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는 탈중앙 SN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한번 재미삼아 깔아봤어요. 근데 아직 한국 어떤 이용자들의 글은 잘 안 올라오는 것 같은데 자, 보시면 밑에 iOS 앱은 요런 다무스라는 것을 검색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 안드로이드 앱은 좀 달라요. 그죠? 이거 다른 거를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자, 아모레 퍼시픽이 디센트랜드의 어떤 요런 걸 또 오픈했다라고 합니다. 뭔가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돈과 사람들과 어떤 사업이 몰리고 있다라는 것이 떠오르시죠? 근데 그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매우 강조하는 메타버스와 가상자산 시장과 뭔가 연계가 되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넥슨도 역시 마찬가지죠. 소니가 나서는데 넥슨이 안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죠? 메이플 스토리 그 지적재산권의 블록체인 도입 계획을 발표를 한다. NFT로 MMORPG 경험을 완성한다. 굉장히 이게 게임과 크립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그죠? 관계란 말이에요. 자, 너는 암호화폐 어디에 보관하니? 가상자산 지갑 사업이 뜬다. 2023년 3월. 그래서 삼성이 생체 인식과 관련된 암호화폐 그죠? 지갑을 연구 개발하고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카카오톡에서 몇 번만 클릭만 하면은 그죠? 여러분들의 클립이라는 그죠? 가상자산 지갑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스터카드. 굉장히 이 마스터카드도 글로벌 귀족, 글로벌 엘리트인데 기관 대상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다라고 했죠. 작년 2022년 10월 달에 나왔는데 이런 하락장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이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복습으로 한 번씩 중요한 것들은 한 번 더 우리들이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습을 해야 여러분들 뇌 안에 강력하게 이런 메시지들이 자리 잡히게 됩니다. 마스터카드가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 및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하죠. 자, 외환 보유고, 연기금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내가 했제? 또 복습 들어갑니다. 자, 데이터. 자, 비트코인 연초 대비 증감률이 97%, S&P 500 기업보다 크다. 그냥 이거를 여러분들 흘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 S&P 500이라는 그죠? 뭡니까?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한 번씩 혹하게 하는 뉴스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들, 개인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이라든지 각 나라의 엄청난 자금을 굴리는 그런 사람들은 돈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 대비 돈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한데 그런 돈을 잃지 않으려면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에 투자했더니 S&P 500보다 수익률이 높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을 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때 캐시우드가 말했던 것처럼 글로벌 기업, 글로벌 국가 차원에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담으면은 비트코인이 몇십만 달러 가는 거는 뭐
여러분들 그죠? 뭐 불가능한 일이 아닌 거죠. 밑에 또 보세요.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금보다 10배 가까이 많이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금만 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멍청한 선택을 하면 안 되고 금과 S&P 500만 담으면 안 되고 비트코인을 뭡니까? 포트폴리오에 섞어서 담아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왜 넣냐면은 비트코인이 90일 만에 100만 달러에 도달을 하면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도달을 한다 이거에 뭐 여러분들이 막 집중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최근에 은행이 파산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돈을 빼려고 은행 앞에서 줄을 뭐 서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다 모바일로 다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정보라든지 어떤 이런 위험 신호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급박하게 움직입니다. 제가 다음에 이제 리뷰할 책이 소음과 투자라는 책인데요. 과거에는 이런 퍼드 뉴스가 나타나더라도 사람들이 좀 천천히 움직이고 천천히 전해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디어가 신문이라든지 정규 방송이라든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라든지 SNS로 뭔가 이런 공포 뉴스가 순식간에 퍼져버립니다. 그죠? 또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대중들이라든지 일반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카카오톡이 순식간에 퍼지듯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퍼지듯이 비트코인이라는 크립토라는 어떤 이런 자산군은 여러분들 믿음이거든요. 하나의 종교와도 비슷하고 바이러스가 퍼지는 속도와도 비슷합니다. 순식간에 퍼져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비트코인을 막 빨리 사세요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걸 우리가 유념하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CNBC에서 재민이 CSO 그죠? 최고 전략 책임자가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경신할 것이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제가 했던 그런 네트워크 효과를 반영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도 또 마찬가지죠.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이 올 들어 금보다 10배 상승, 슈퍼 사이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투자자가 은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 자산으로 전통 화폐 시스템 대신 비트코인이 뛰어나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비트코인을 매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바일로 여러분들 이거 매입해버리면 순식간에 그죠? 무슨 앱 깔듯이 비트코인을 매집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은행 위기로 시장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변화는 순식간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가나 보세요. 달러 대신 금으로 석유를 수입한다. 외환 보유고를 지킬 것이라고 하죠. 이런 가나라는 나라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나라로 전해지고 어떤 원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석유를 달러 대신 금으로 결제를 한다. 이러면은 글로벌 엘리트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쉽게 이야기하면 뭐 속된 말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없애버립니다. 근데 이런 가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뭔가 글로벌 패권에서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자, 또 보이죠? 외환 보유액 달러 비중 조용하게 하락 중이다. 준비 통화가 다변화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한번 미국의 외환 보유고를 운영하는 엘리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미국이 아니고 뭐 일본이 됐든 중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우리나라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돈을 보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의 엘리트, 러시아의 엘리트 입장에서 달러를 보관할 수가 있겠습니까? 달러 국채를 보관했다가 이번에 그 은행이 나락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러시아는 스위프트 제재에 그죠 당했잖아요. 근데 금을 만약에 담는다. 금이 요즘에 오르고 있긴 한데 금으로 가나에 아까 이 사람처럼 뭐 금으로 한다고 하지만 금을 어떻게 보낼 겁니까? 24시간 거래가 되는데요. 그죠? 인터넷으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24시간 거래가 되는데 금을 배나 비행기에 실어서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디지털 금이 이런 준비 통화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관점이고 어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인 겁니다. 자, 보세요. 또 나오네요. 그죠? 외환 보유액 중
달러를 얼마나 가져갈 것인지 다른 대체 통화, 뭐 유로나 엔화나 뭐 그런 것도 있죠. 금 등 준비금을 다변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들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러시아도 역시나 그죠? 석유 수출 대금으로 루블화를 직접 결제를 하고 싶지만 다른 나라 입장에서도 뭐 러시아나 뭐 중국의 통화가 믿음직스럽지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굉장히 탈중앙화된 디지털 금, 그런 비트코인이 대체 통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만들어지는 순간 패러다임은 급격하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캐시우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캐시우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옛날부터 알았던 거예요. 뭐를? 비트코인은 금융위기에서 탄생한 보험이고 그거를 캐시우드는 기다린 겁니다. 뭐를 기다렸느냐? 남들은 다 욕하고 캐시우드의 어떤 ETF가 그죠? 하락을 하고 할 때 조롱할 때 캐시우드는 알았던 겁니다. 영원히 달러를 찍어낼 수는 없고 미국의 국채가 영원히 모든 나라의 외환 보유고에 저장될 수는 없다. 뭔가 다변화가 될 것이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캐시우드는 알았던 겁니다. 금융위기나 은행위기가 찾아오면 비트코인이 그죠?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을 것이고 필요로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던 거죠. 이 사람이 이제 그죠? W를 알아채는 상위 0.1%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상위 1% W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미래에셋 글로벌엑스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P를 스위스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한 거죠. 자, 나스닥 2분기까지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방송에서 처음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를 오늘 아침에 우리 와이프한테도 보여줬어요. 나스닥에서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한다. 자, 주식에 투자하는데 비트코인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놀렸던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수탁 서비스 시작하고 나면은 그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용히 티나지 않게 크립토 쪽으로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올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보세요. 나스닥의 그 부사장은 기간을 위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수탁 서비스로 시작을 해서 광범위한 서비스 제품군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랑 이더를 시작으로 다양한 크립토를 담겠다 이 말이죠. 나스닥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는 뉴욕 멜론 은행과 피델리티와 함께 할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하죠. 굉장히 안정성이 담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건방진 방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재미로 한번 이런 것도 방송을 해보고 싶었고 비트나 크립토를 무시하는 분들에게 제가 한번 반박을 하며 그죠? 협공을 하는 그죠? 옆구리를 쿡 찌르는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자, 크립토를 무시하는 분들 사기라며 이렇게 땀 흘리며 놀래는 일들이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고개를 들고 자신감 있게 공부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